반갑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 실전 2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보안 전문가 실전 2회차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포인트와 신규 취약점 및 취약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 그리고 실습 환경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진행하고 사이버 공격 경로 및 공격 방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격 지점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과 공격 지점에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공격 환경 구성, 그리고 실습을 위한 환경 세팅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환경 세팅은 2회차로는 다 끝날 수 없다 보니 이제 앞으로 한 3회차, 4회차 계속 환경 세팅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정보보안 전문가 실전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전 강의에 맞게 게임 환경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제 게임 속 주인공들이 자기가 지금 해킹을 해야 될 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온라인 해킹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대상 시설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게 이제 그 시설에 접근하는 권한도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 시설의 정보, 그러니까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누군가한테서 구매해야겠죠. 이제 암시장 같은 그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요. 지금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안매상,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이제 안매상이 아니라 안표상인가? 뭐 어쨌든 이제 브로커라는 그 대상 시설의 정보를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제 데이터를 거래하고 받아오는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meone associated to you? What you're getting into right now is a whole different ballgame, my friends. You got the go-ahead? We got it.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오프라인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안, 그러니까 사설 보안팀 혹은 이제 경찰 같은 이러한 보안 인력한테 이 거래 장면을 들킨 상황이에요. 물론 현실의 네트워크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키게 되면 바로 잡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따라하지 말도록 합시다. 아무튼 주인공들은 무사히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대상 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을 하나 획득했습니다. 자, 게임에서는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을 수행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공격을 수행하는 곳도 저희가 만들어낸 가상 환경에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현실에 서비스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사이트를 공격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경찰에 잡혀갈 일은 없을 거예요. 때문에 되도록 지금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현실의 사이트에 적용하는 행동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낸 취약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으로 만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보 보호의 필수적인 요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이제 인증과 부인 방지라는 내용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중요한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밀성은 이제 오직 인가된 사람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에서만 이러한 접근이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가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차단해야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게임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인가된 그러한 정보를 가져오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었다가 접근 정보를 가져오면서 인가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접근을 허용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불법으로 접근 권한을 사왔으니까 원래라면은 이제 접근 차단 대상이 맞긴 해요. 아무튼 여기 기밀성 내용을 보시면은 암호화 등으로 도청이나 사회공학적인 접근을 제어한다 라고 했는데, 저희 게임 속에서는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강제로 허용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암호화라는 것은 이제 그 접근 정보가 담긴 카드를, 그때 게임에서는 접근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았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암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결성은 정보는 고의적, 비인가, 우연한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었거나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정보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정보로 변경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무결성은 항상 지켜져야 된다는 정보 보호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이라든가 혹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로 파일이 변조된다든가 그러한 현상이 무결성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백신이나 해시 함수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용성은 사용자가 이제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필요해서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을 그냥 다 차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가된 사람들은 어쨌든 이 필요하면은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이런 접근을 일반 대중들에게 허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경로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가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용성을 이용한 공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디도스 공격입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격에 아주 취약한 문제점을 지닌 것이 바로 이제 가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용성의 단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킹을 할 때는 이런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세 가지를 모두 다 세 가지의 단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최종적으로 취약점을 발견한 다음에 해킹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총 7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규 취약점 및 취약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한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해킹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보안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되면은 해당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이제 직접 확인하기 전에 외부 사이트나 검색되는 그러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 해당 웹 서비스가 실제로 어떠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서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서칭을 위한 도움이 되는 도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취약 데이터를 어디서 이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은 쇼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쇼단은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인데 이제 검색한 주소에 대해서 이제 라우터나 스위치, FTP, 특정 웹 서버에 대한 정보 전반적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취약점을 진단하기 정말 편하고 혹은 이제 반대로 해커들도 이 취약점을 보고 공격하기 정말 좋은 사이트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쇼단에서는 간단한 웹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CCTV, 카메라 같은 IoT 장비들까지 취약점을 발견하고 해킹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보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쇼단이라는 그런 검색 엔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취약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유료 플랜 정책도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싼 만큼 제 값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회원 가입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시간에는 나중에 필요하면 회원 가입을 해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나중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검색 엔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사이트를 찾을 때 이 필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 사이트 찾을 때 필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그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실습 환경을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VM웨어하고 GNS3를 이용할 겁니다. VM웨어는 가상 환경 제공을 위한 타입 2 하이퍼바이저이고요. 이제 VM웨어가 나름 서비스를 오랫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화가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VM웨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상 머신으로요. 그리고 이제 GNS3는 무료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로 이제 패킷 트레이서 같은 이제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구축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그런 시뮬레이터 중 하나예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제작된 시뮬레이터고 이번 시간에는 이 GNS3의 환경을 구성해서 저희가 취약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진행할지 실습을 해볼 것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log4j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틀에서는 이러한 사진처럼 공격을 실행할 예정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웹사이트에 하나의 이제 예상 공격 형식에 대한 사진을 제가 잠깐 스크랩 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공격자가 피해자한테 취약한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 피해자의 서버에 감염이 되면은 피해자의 서버에 감염된 곳에다가 원격 코드를 실행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를 전파한다든가 뭐 다른 취약한 공격을 수행해서
데이터를 빼내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하는 공격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 환경 세팅을 할 때는 이제 다른 형태로 공격이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은 이것과 비슷하다, 로그4j는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한번 GNS3를 설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쇼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쇼단을 잠깐 맛보기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로 여러 가지 좀 검색해 본 게 나와서 좀 부끄럽네요. 아무튼 자, 여기서는 한번 다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URL 주소를 입력하면 여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한번 여기 클릭해 볼게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클라우드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클라우드라고 써 있었네요. 아무튼 들어와 보면 이제 호스트 네임하고 도메인, 국가, 그리고 여기는 도시, 조직과 이제 ISP, ASN 같은 정보들과 현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웹 기술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포트가 어떻게 개방이 되어 있는지 이 포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인증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백엔드는 PHP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IIS HTTPD라고 한 걸 보니까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를 사용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이제 사이트에 따라서 이제 취약점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취약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확인하는 곳에는 이제 당장의 취약점이 확인되진 않아요. 제 계정을 생성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군데 더 보고 있는데 역시 계정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한계가 좀 보이네요. 네이버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쉽게도 저희가 취약점이 생성된 사이트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이제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아래에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NS3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GNS3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제 구글에 GNS3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윈도우즈, 맥, 그리고 리눅스 세 가지 운영체제 환경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껄끄럽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GitHub에도 GNS3 GUI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에 GNS3 GitHub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GitHub에서 이제 예전 버전들을 포함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에셋 부분에 올인원 EXE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기준이에요. 윈도우즈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이 GUI 말고도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GNS3를 3의 이제 프로젝트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버추얼 머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운로드 the GNS3 VM 클릭해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앤 퓨전 환경을 다운로드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이 릴리즈 이 GitHub에서 자기 환경에 맞는 GNS3 VM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show all 해보면은 VMware Workstation 라고 여기 zip 파일이 존재하죠. 얘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용량이 1기가가 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선생님은 예전 버전을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 넥스트 바로 눌러주시고 I agree 그리고 GNS3 그대로 넥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팅이 존재합니다. 세팅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 툴스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체크박스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이제 윈피캡하고 NP캡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윈피캡이 NP캡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굳이 이제 이 윈피캡이 필요가 없어요. NP캡으로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 중 하나인데 NP캡 하나만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와이어샤크하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유틸리티를 설치하실 수 있는데 다 이제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이제 시뮬레이터 생성을 위한 보조 도구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툴즈는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윈피캡을 굳이 이제 체크박스를 풀지 않고 그대로 설치를 진행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인텔 하드웨어 액세스 에큐션 매니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기본 설정대로 수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GNS3 VM이 있는데 이 VM은 수동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수동 VM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 창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 하고 다운로드 설치 위치 정해주신 다음에 설치를 수행합니다. 설치 수행할 때 다른 유틸리티도 함께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유틸리티 설치 창들이 또 뜰 거예요. 그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샤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여기 또 설치한다고 실수로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네요. 자, 이제 각종 유틸리티를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이미 이제 np캡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미 선생님이 이전에 GNS3 설정들을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아마 추가 설치가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따로.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솔라윈드 스탠다드 툴 리스트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NO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GNS3를 스타트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피니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GNS3가 설치가 되었어요. GNS3 설치되시면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GNS3 VM OVA라는 파일을 하나 확인해줘요. 이게 GNS3 VM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했잖아요. 1기가짜리 다운로드 했으면 압축 풀어주시고 확인해주시면 여기 이제 VM OV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은 새로운 VM을 생성할 수 있어요. 새로운 VM의 이름을 생성해달라는 건데 GNS3라고 하시면은 이제 도큐먼트 버추얼 머신에 GNS3라는 새로운 가상 머신이 생성이 될 겁니다. 네, 선생님은 이미 생성을 해놨으니까 생성을 하지 않을게요. 생성을 하실 분들은 여기 임포트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생성을 하지 않을 거고,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GNS3 VM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대로 사용하기 전에 잠깐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을 클릭해 주세요. 세팅을 클릭해 주시면 세팅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프로세서 부분에 Virtualize Intel VTX 혹은 이제 ARMDV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가상화를 도와주는 보조 기술 중 하나인데 인텔께 있고 ARMD께 존재합니다. 네, 이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스 단에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제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걸 바이오스 단에서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냥 체크를 하고 갈게요.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엔진을 사용하면 이제 가상화를 수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 차이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버추얼라이즈 인텔 VT 혹은 ARMDV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에러가 확인될 경우에 즉시 VM을 종료시켜 주시고 이 버추얼 머신 세팅에 가서 프로세서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고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체크를 다 수행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를 키고 끌 때 버추얼 머신을 미리 꺼주셔야 돼요.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GNS3를 실행시켜 보죠. GNS3를 실행시키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화면 세팅,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화면 세팅을 수행하고 GNS3 VM을 연결한 다음에 프로젝트 화면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NS3 VM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은 프로젝트 뜨는데, 프로젝트 선생님은 미리 프로젝트를 생성해 놨으니까 리센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NS3 VM을 이렇게 스타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서버 썸머리에 가보시면 이제 GNS3 VM이 실행되는지 아니면 종료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실행이 되면 이제 여기 CPU랑 램 사용량 같은 것들이 뜨면서 이 화면 불이 초록색으로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서로 연동이 안 됐는데, 이제 연동이 됐네요. 이제 서로 연동이 되면은 이제 CPU 사용량하고 이제 초록색 불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만약에 이게 연동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화면 상단에 Edit Preference에서 GNS3 VM을 클릭해 줍니다. Enable GNS3 VM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워크스테이션이니까 워크스테이션 기준으로 VM을 리프레시해서 찾아줍니다. GNS3 VM 이렇게 있죠? 포트하고 램이나 CPU 설정 그대로 두시고 어플라이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이제 연동이 될 GNS3 VM하고 이제 연동이 될 겁니다. 선생님은 이미 연동이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캔슬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와주시면은 이제 GNS3의 설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세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를 여실 때 이제 New Blank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이름하고 프로젝트 생성 위치까지 설정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 생성이 되신 분들은 리센트 프로젝트에서 여기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환경을 세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준비물은 이제 GNS3 환경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설치를 완벽하게 완료해 주시고 GNS3 VM까지 연동을 해 주셔서 이러한 환경을 미리 구성해서 가져오시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세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